여러분,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, 증권사, 이게 금융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? 사실은 말이죠. 그 뒤에 훨씬 더 거대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금융세계가 있습니다. 오늘은 바로 그 그림자 속에 감춰진 시스템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,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소위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의 자산 규모가 우리가 아는 모든 은행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커졌다는 겁니다. 네, 맞아요. 그림자가 실체보다 더 커져버린 거죠. 아니,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. 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이 규제의 감시망을 피해서 그림자 속에서 괴물처럼 커질 수 있었을까요?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죠. 도대체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뭘까요?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. 하는 일은 은행이랑 비슷한데 은행이 받는 까다로운 규제는 쏙 빠져있는 그런 금융활동을 말해요. 그러니까 은행의 역할은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거죠. 공식 용어로는 비은행 금융기관 NBFI라고 합니다. 그럼 이런 플레이어들은 누구일까요? 뭐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같은 이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우리가 가입한 보험사나 우리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까지도 이 그림자 금융의 아주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입니다. 전통은행과 이 그림자 금융의 가장 큰 차이점 딱 두 가지입니다. 바로 규제와 투명성. 2008년에 금융위기 한번 크게 겪고 나서 은행들은 진짜 촘촘한 규제를 받게 됐잖아요. 근데 바로 그 틈을 타서 규제가 거의 없는 이 그림자 금융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.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. 이렇게 규제 없이 감시 없이 빠르게 성장한 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. 지금부터 이 시스템 안에 숨겨진 세 가지의 시한폭탄, 그 치명적인 위험들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. 첫 번째 폭탄은 바로 불투명성입니다. 말 그대로 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제대로 없어서 감독기관도 심지어 돈을 넣은 투자자들도 얘네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밖에서 보기엔 멀쩡한데 안에서 뭐가 골마 터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깜깜이 상태인 거죠. 이건 그냥 제 얘기가 아닙니다. 전 세계 금융 안정을 책임지는 금융안정위원회 FSB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. 사모대출 시장 데이터는 심각하게 부족하다. 이건 사실상 우리도 잘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정말 심각하죠. 자, 두 번째 위험으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취약성입니다. 겉은 화려해 보여도 속은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에요. 레버리지,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 규모를 엄청나게 불리는 거. 이게 첫 번째 약점이고요. 두 번째는 유동성 불일치. 이건 뭐냐면 돈은 몇 년 뒤에나 들어오는데 당장 다음 주에 갚아야 할 돈은 산더미인 상황이에요. 이러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휘청거리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어쩌면 가장 무서운 위험일지도 모릅니다. 바로 상호 연결성입니다. 우리는 그림자 금융이니까 우리끼리 망하고 말지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죠. 얘네들은 외딴 섬이 아니에요. 대출, 파생상품, 온갖 복잡한 거미줄로 전통은행들과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저쪽 그림자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튀면 그게 순식간에 거미줄을 타고 넘어와서 우리가 아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에이,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요? 글쎄요, 이게 그냥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실제 경고음들이 이미 여러 번 울렸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최근 몇 년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사건들 말입니다.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채권 시장 난리 났던 거, 2021년에 한국계 펀드 매니저 빌황의 아케고스 캐피털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건, 그리고 2022년 영국 연기금이 국채 시장을 거의 마비시킬 뻔했던 위기까지 이 모든 사건의 배후, 그 중심에는 항상 이 그림자 금융이 있었습니다. 우연이 아니죠.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나섰습니다. 뭐라고 했냐면 경보가 울리고 있다.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소름 돋게 비슷하다라고 말이죠. 한 나라의 금융수장이 이 정도의 발언을 했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. 아니, 대체 뭘 봤길래 그런 말을 했을까요?
바로 퍼스트 브랜즈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랑 트리컬러라는 자동차 대출 회사의 파산 때문이었습니다. 이 회사들이 망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그 뒤에 숨어있던 위험하고 불투명한 사모대출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 버린 거죠. 자, 이 숫자 한번 보시죠. 5,140억 유로. 감이 잘 안 오시죠? 우리 돈으로 750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유럽의 보험사나 연기금들이 지금 당장 현금화 어려운 사모대출에 물려있는 돈의 액수입니다. 이게 전체 자산의 5.1%나 돼요. 에게 5%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핵심은 이 돈이 비유동성이라는 거예요. 즉, 시장이 나빠져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꽁꽁 묶인 돈이라는 뜻입니다. 이게 바로 시한폭탄인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?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?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전 세계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무르는 거대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것. 덩치는 산만해졌는데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만약 다음번 금융위기가 저 깜깜한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게 우리 코앞까지 다가오는 걸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?